자, 명세서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문장을 통하여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이다. 문장을 통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근데 일반적으로 이 문장이라는 것은 서술식이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개조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선행 기술들을 조사해보고 그 선행 기술들의 PDF를 명세서, 풀어서 전체를 PDF로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뭐뭐뭐 한다 라고 첨부해 보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를 포함하는 무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무엇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무엇, 혹은 무엇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의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엇. 결국에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영어로 따지면 센텐스가 아니고 구입니다. 구. 내 특허의 명칭, 특허의 제목으로 끝나는 구엘. 내가 예를 들면 두 손을 쓰지 않고 조작하는 자전거라고 치면 무엇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조작하는 자전거. 이렇게 됩니다. 그 특허의 명칭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은 사실은 문장이 아니라 이 특허의 명칭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수식하는 영어로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명세서의 기능은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문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먼저 풀어낸가 라는 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똑같은 혹은 너무 유사한 것을 중복해서 발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법적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유사하거나 혹은 애매한 관계의 후속 발명들과의 권리를 명확히 구분해 주기 위한 권리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헌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특허청 사이트, 특허로에 들어가시면 모범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모범명세서가 모범명세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에서 이미 등록을 받은 검색해서 나오는 그 특허가 교과서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교과서가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출원인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이면 도적으로, 그리고 대리인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법무사, 태평양, 김앤장, 아시아나, 그리고 DN, 삼성거를 많이 하는 DN이나 이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변리사 사무실, 그리고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것, 이러면 이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발명자가 2명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팀 프로젝트로 특허를 출원한다. 그리고 대리인이 있고 이름만 들면 알만한 회사. 그러면 이거 청구한 바랍니다. 특히나 청구항이 한 5개가 넘는다. 그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훌륭한 특허가 아니라 하더라도 형식, 구성, 평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에 덧입히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허의 명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허 명세서의 구성을 내가 아래 한글에 쳐놓고 빠뜨리지 않고 써야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특허 명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 작성기라고 하는 K-에디터가 그건데요. K-에디터를 열면 이 항목이 자동으로 뜹니다. 거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만 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그걸 또 직접 기재하지는 않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아래 한글이라든지 메모장에 먼저 써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쑤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문제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온라인 직접 특허 출원하기라는 강의에서 써먹는 내용인데요.
그것들이 오늘 보신 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명세서를 아까 보신 대로 그 항목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요건에 맞춰서.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특허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출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특허로라는 사이트고요. 도메인은 patent.go.kr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출원하기 뭐 이런 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설치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전체 다운로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문서 작성기 KL이라고 보세요. 전자문서 작성기를 오픈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아까 우리가 명세서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했던 항목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도면도 하나, 청구항도 하나. 도면 하나고 청구항 하나짜리 들어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추가하거나 청구항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도면 부분 혹은 청구항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도구에서 안 맞네요. 도구에서 식별 항목이라고 합니다. 식별 항목에서 도면을 추가하고 싶으면 도를 선택합니다. 청구항을 추가하고 싶으면 청구항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면에다가 그림을 집어넣고 싶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 아래 한글이라든지 메모장 같은 데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C로 가서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림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요 정도 위치에 가려져 있는데요. 요 정도 위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지 불러오기. 이미지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내가 그려놓은 JPG 파일을 불러와서 업로드하면 이 양식 안에 그림이 삽입됩니다. 그리고요, 다 작성한 다음에는 도구가 여기 있죠. 도구에 XML 변환을 누르시면 XML이라는 게 이제 XML 변환을 누르면 이 파일이 두 가지 형태로 쪼개집니다. HLT는 이걸 써놓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HLZ는 zip 파일, 압축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로 특허청으로 전송이 됩니다. 텍스트 파일이면 기밀 문서가 아니니까 암호화 안 된 거니까 중간에 누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허는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 문서입니다. 그래서 HLZ 파일로 압축화, 보안 파일로 압축화돼서 특허청으로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그걸 디코딩해가지고 특허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된 방금 보셨던 전자문서 작성기 K 에디터에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 명세서를 특허청에 출원해주는 보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서식 작성기입니다. 이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는 뭐가 작성이 되냐면 출원서 표시가 작성됩니다. 출원이 누구다, 출원료가 얼마다, 출원 날짜가 며칠이다, 출원 번호가 몇 번이다, 이런 게 표기가 되죠. 이걸 이제 띄우면 특허 출원 작성하기 누르면 이게 뜹니다. 이게 뜨는데 팝업 형태로 자동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HLZ 출원서의 보안문서 압축 파일을 고르라는 팝업이 뜹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 놨던 파일. 통상적으로 저는 연도, 날짜, 키워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그러면 2014-06-23 바이크 그렇게 저장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아는 파일이니까. 그 이제 파일을 찾아가지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특허의 명칭, 영어 명칭,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표기가 되죠. 심사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사 청구, yes, V 체크를 하고요. 심사 청구를 굳이 안 하겠다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5년 동안 심사 청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묵히는 특허예요. 등록받기 위한 특허가 아니라 심사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입하려면 출원인과 발명자만 등록하면 됩니다. 출원인은 여기 입력 버튼을 누르고 자기 이름과 출원인 코드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발명자도 출원인과 동일 거기에 V 체크를 해도 되고 출원인 코드와 이름을 기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용신화일 경우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 특허일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돈을 그대로 내면 안 되죠. 개인이 직접 낸다면 여기에서 감면 대상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면 버튼을 누르면 면제 탭이 있고요. 감면 탭이 있습니다. 면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유공자라든지 국민유공자, 예, 소자까지고요. 그리고 6세부터 19세까지의 국민 누구나 면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학생, 학부 재학생은 면제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학부 재학생도 그냥 70% 감면되는 걸로, 일반 감면되는 70%가 아니라 기존에는 30%만 일반인들은 내는데 대학생들은 15%를 냅니다. 일반인들이 70% 감면받는 거에 비해서 반값으로 돼요. 대학생들 85% 감면받고 15% 감면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들은 감면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특허 출원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인들 70% 감면받으면 30만 원 내는 거고, 대학생은 15만 원 내는 겁니다. 초중 고등학생 혹은 6세에서 19세인 경우에는 1,000원 원입니다.